44번은 잘 풀리니? 어땠어요? 답 4번 나와? 네. 잘 나와? 54번은 잘 풀려? 잘 안 풀리지? 일단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 f에 뭐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5 이게 극한을 물어. f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결국 합성함수야. 얘를 뭐라고 놓으면 gx라고 놓으면 f라는 놈과 gx를 합성하는 거거든. 그럼 g가 일단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는 어디로 가니까 무조건 일단 1을 향해 가는 건 자명하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1의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를 판단을 해야 이 시기가 지금 1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 안 달라? 다르잖아 f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우극한 좌극한인지는 원래는 이렇게 바꾸는 거야. g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빼기 3 대입하면 2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유리함수 요거를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그럼 이 시기는 점근선 자체가 x는 마이너스 3 y는 1인 거라고. 그리고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럼 x가 무한대를 가고 있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플러스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번거로우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분모가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얘가 양의 무한대를 가고 있으니 우측의 값을 보면 되는 거라서 빼기 3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지. 적당한 값, x가 10 대입하면 13분의 15가 되니까 1보다 커 작아. 크다. 그러니 1의 우극한이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했던 거야. 기억나시죠? 또다시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면서 똑같이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5가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더라도 얘는 어디로 가? 1을 가는 걸 자명하게 아는 거야. 근데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보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 그래프는 거꾸로 이번에 이렇게 1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의 자극한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프를 갖고 풀었을 때. 그치? 그럼 수식적으로 근사값을 갖고 풀 때는 x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가 빼기 3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 왼쪽의 값을 대입해야 돼? 오른쪽의 값을 대입해야 돼? 왼쪽. 빼기 10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보통 분모가 여기에 뭐 플러스 20, 플러스 30 있는 경우 잘 없어. 그러니까 10 빼기 10 정도를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럼 x에다 빼기 10 대입하면 얼마야? 빼기 7분의 빼기 10 대입하면 빼기 5가 되니까 7분의 1보다 작아 안 작아? 작으니까 1의 자극한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납득가? 그럼 둘 다 빨리 풀어봐. 안 풀렸던 사람들. 잘 풀었어? 다음 몇 분 나와? 3분 나왔어요? 잘 풀었어요? 경훈이는? 현수는? 나왔어요? 이렇게 합성함수 극한에 관련된 내용들은 잘 알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또 봐봐. 이것도 다 여러분들 기억할 건데 어느 정도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얘도 y 값이 2인 거야. g라는 함수는 x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일 때 gf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1의 우극한인데 f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의 우극한 얼마야?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1의 우극한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2가 1이
되는 게 아니니까 쭉 2만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 fx 자체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극한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g2를 묶고 있는 거고 g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 2의 극한값을 묻는다고 해서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극한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놔도 합성함수 극한 문제 풀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 가우스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좀 가볼게.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돼? 지운다. 가우스 함수에서 우리가 또 좀 정리할 게 뭐냐면 가우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간다와 x가 풀마 무한대를 향해 가는 경우. 이 두 개만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면 될 것 같은데 x가 a를 향해 간다. 예제를 좀 들어볼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x 플러스 3의 가우스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풀라고 했으니? 근사값을 대입하라고 그랬지. 1보다 크니까 얼마를 생각해? 1.1을 생각하라고 했다. 그죠? 1.1을 대입하면 얘 몇 점 1이야? 4.3, 4.1 1일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4를 향해 갈 거야. 4를 향해 간다는 건 알겠는데 4보다 큰 쪽에서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그럼 그놈의 가우스를 칠하면 얼마야? 4인 거지 그냥. 4인 상황에서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극한값은 그냥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기억나시니? 항상 이해했어요? 이번에? 기억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일 때 x 빼기 4의 가우스 값을 극한값을 또 계산하라고 했다면 1에 자극하니까 얼마나 생각해야 돼? 0.9를 생각하라. 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건 알아? 빼기 3을 향해 가는 건 알아. 근데 0.9를 대입하면 얼마야? 빼기 3.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빼기 3보다 작은 쪽에서 빼기 3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야. 맞죠? 그럼 빼기 3.1의 가우스를 칠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럼 이 새끼는 마이너스 4인 상황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어. 극한값은. 그 새끼의 극한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라고 했던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좀 한 단계 더 올리면 이런 문제. 리미트 1의 우극하냐? 이런 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1의 우극한이니까 1.1 1.1 대입해서 그러면 5.1 가우스가 얼마? 1.1 1의 제곱이니까 얼마? 1 빼기 4x 이렇게 놓고 거기다 극한값 1을 대입하면 얼마? 5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계산해야 돼. 가우스가 없는 놈을 1을 대입하면 안 돼. 알겠지? 내두고 계산해야지.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 x가 어떤 특정 값을 향해 가는 꼬라지의 가우스의 극한값은 근사값을 갖고 계산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아, 너 가야 돼 또? 용어가 왜? 매번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나? 영상을 안 챙겨보잖아. 챙겨봐야죠. 진짜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 플러스 3의 극분값 x 플러스 3은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4x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히가 영상 봐야 된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했었지?
없는 거 무시하라 그랬지. 즉 가우스 x를 뭐 취급하라? 그냥 x 취급해도 된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우리 x라는 건 n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n은 정수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 되면 x가 어디를 향해 갔을 때 무한대가 되면 n도 어디로 가? 무한대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에 가우스 x 인원과 x의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알파 값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갔어. x 값이 다가가는 커가는 값과 가우스 x가 커가는 그 값에 차가 알파밖에 안 나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알파는 무의미한 거야. 결과값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3은 n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얘들아. 맞잖아? 가우스 x 플러스 3. 얘는 n이 되는 거고 x 대신에 n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대입했던 거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결국 n이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것과 동일해. 그럼 n이 1차, 2차야. 그치? n이 1차, 2차. 그럼 각각값 얼마? 5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알파는 숫자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약간의 야매법으로 어떻게 푸느냐?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놓고 가우스를 무시하라고. x 플러스 3분의 x 더하기 4x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풀면 5가 된다라고 풀어도 무방하다. 즉 가우스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무한대로 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있는 함수의 극한에서 크게 두 가지야. 특정한 값을 향해 갈 때는 근사값 갖고 푸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무한대로 가는데 근사값으로 풀 수가 없잖아. 근사값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갈 때는 근사값을 대입해서 가우스를 먼저 계산하고 극한을 계산하는 거야. 이것들 이제 모양이 엄청 복잡해져. 가우스는 근사값으로 숫자 처리하고 가우스가 안 취해져 있는 놈은 문자 그대로를 가져가야 돼. 알겠지? 명심해야 돼.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가우스는 무시하고 풀어도 무방하다.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n이 무한대로 가고 알파 값의 차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정리 좀 해봐. 이해가고 있슈? 오케이? 네. 그 다음 뭐? 네. 그 다음 또 뭐냐면 세 번째 형태는 이런 거. 이거 이제 지울게. 오히려 극한 계산은 너희들이 잘해. 이 앞부분이 잘 안 된다고. 이거 극한값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복귀해야 되지 않아? 그러려면 뭘 나눠야 돼? 우극한 자극한 나눠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은 F가 연속이면 극한값은 뭐랑 같다? 함수값과 똑같다. 우리 이제 다 배웠잖아.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에 극한, 연속성, 미분 다 들어간단 말이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푸는 거야. 연속이라는 걸 알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연속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연속성을 확신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함수가 가우스 함수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극한과 자극한 항상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불연속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치? 분모가 0이 되는 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잖아. 그럼 무조건 불연속인 거야. 그럼 분수꼬라지를 만났어. 분수꼬라지를 만났으면 뭐야? 항상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뭐야? 연속함수야.
원래는 함수의 극한 D의 내용을 모를 때, 연속성을 모를 때는 절대값 원래 나누어서 우극한 자극한 풀었어야 되지.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라는 걸 이미 아는 거지.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나누는 거야. 그래프가 생겨 처먹기를 이렇게 생겨 처먹었잖아. 이렇게. 이미 연속성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우극한 자극한을 나눌 필요는 없지. 실전에서. 이해가죠? 근데 단, 절대값이 있다고 연속이라고 단정지면 안 돼. 왜? 그 전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먼저야. 분모가 0이 되면 뭐야? 그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 대해서 불연속인 거야. 이해가죠? 함부로 약분시킬 수 없는 거야. 약분시키고 나서 남은 놈은 연속함수지. 하지만 그건 뭐야? 이미 약분한 후의 결과값인 거야. 이 새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5와 마이너스 5의 함수값은 없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럼 결국 우리는 얘는 뭐로 나눠야 돼? 5의 우극한과 5의 자극한으로 나눠야지. 이해가셨죠? 5의 우극한이 뭐가 돼? 절대값 벗기면 양수가 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띵띵 약분하면 얼마? x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극한 값이 10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5의 자극한이 되면 뭐가 되지? x제곱 빼기 25분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절대값 벗기면. 그죠? 그럼 퉁퉁 약분시키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 한 새끼는 이렇게 가고 한 새끼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우선제가 쉽죠. 그래서 달라. 우극한 자극한. 그러니까 불연속이 의심이 되면 항상 우극한 자극한을 따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또 다른 이런 것도 예를 들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우스가 붙었어, 그지? 가우스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의 극한 중 우극한 자극한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누어야 하는데 잘 보면 저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접해 있어. 그쵸? 제곱이 붙었다는 사실이 중요해. 당연히 마이너스 1에 대한 x 플러스 1의 가우스는 수렴하지 않을 거예요. 그치? 당연히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잖아, 이미 값 자체가. 우극한은 얼마야? 0이지.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야. 맞죠? 아까 우리 했던 계속만 근사값 대입하면. 근데 이게 제곱이 붙은 순간 이 새끼는 0으로 수렴을 해야지. 왜? 우극한으로 가도 0.11이 마이너스 1의 자극한으로 가도 0.11이. 그쵸? 그 0.11이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 둘 다 0.11이야. 우극한도 0.11이, 자극한도 0.11이. 얘는 우극한은 0.11이, 자극한은 마이너스 0.11이거든. 무슨 차이점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줘야 된다. 제곱이 붙은 상황에 수렴하는 거야,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수렴하지 않아도. 무슨 차이점 이해가죠? 이해됐어? 쌤? 오케이.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해봐. 그러니까 처음 부분이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불연속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이 단원까지 연결하면 연속성까지가 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미쳐도 돼? 준다.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다 나갈 시간이 없어, 지금.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면서 해갖고 와야 돼. 이런 예를 더 들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fx가 아니 뭐 알파를 향해 가는데 fx가 무한대로 간대. 그리고 리미트 알파를 향해 가는데 fx 빼기 cx의 극한값은 뭐 5라고 해볼까? 그리고는 뭘 묻느냐면 막 뒤지고 볶고 x가 알파에 대해서 3f-2g분의 5f 플러스 3g의 극한값을 묻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자, 이런 거 풀이를 두 가지로 해서 알려줬던 거 기억나니? 일단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그쵸? 치환을 하는 방법은 요놈아를 뭐로? hx라고 두면
기본적으로 H는 어디를 향해 가요, 여러분? O를 향해 가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F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 상황에서는 G가 어디로 가는지 일단은 몰라. 선생님은 아는데 너희들도 알 수 있고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뭘 소거하는 거야? G를 소거하는 거지. G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린 G를 뭐로 바꿔? F 빼기 H로 바꾸는 거지. 그쵸? 그럼 F가 어디로 가고 H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저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시원해서 푸는 거. 그러면 리미트 x가 알파를 향해 갈 때 3f 빼기 2 곱하기 f 빼기 h 5f 3 곱하기 f 빼기 h 정리하면 f 플러스 2h 8f 빼기 3h가 되는 거야. 얘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f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 h는 숫자 5를 향해 가고 있으니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죠?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8이 된다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제가 뭐냐? 원래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돼? 분모와 분자를 f로 나누는 거야, 우리는. 맞죠? 그럼 f분의 h는 무한대분의 숫자꼴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0을 향해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8이 된다라고 푸는 거를 빠르게 그냥 숫자 무시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의 개수비가 될 거죠. f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 가셨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였어? 얘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면 풀이가 좀 길어질 경향이 있어. 빨리 푸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F로 묶어내라고 했던 기억나? 이렇게 되는 거죠. F로 묶어냈어. 여기까지 이해가지? 근데 F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무한대로 가고 있어. 자, 여기서도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뺐는데 수렴했다. 그럼 G가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만이 수렴의 가능성이 열리잖아. 그걸 우리는 부정형. 부정형이 되면 수렴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숫자 빼면 수렴할 수 있나요? 없잖아. 무한대에다가 빼기 무한대를 빼면 결국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니까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 최고차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동일해야지만이 수렴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해가죠? 그런 차원에서 F와 G는 차수가 동일하며 최고차의 개수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내포되는 개념 안에. 근데 그걸 몰라도 문제 푸는 거 지금 얘 이렇게 좀 지장을 오는 거고. 얘는 자,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야 수렴의 가능성이 열리나요? 무한대에다가 어떤 새끼를 곱해야 수렴의 가능성이 열려요? 0이죠. 무한수. 그치? 무한대에다가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면 발산이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발산이야. 선생님, 얘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이면 안 돼요? 아, 그게 0이잖아. 무한대분의 1이 어차피 0인 거야. 그치? 그럼 얘가 0을 향해 간다는 건 1 빼기 F분의 G가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F분의 G가 어디로 가는 거야? 1을 향해 간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저 새끼가 1을 향해 가니까 이놈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F분의 G가 1을 향해 간다는 걸 알았어. 분모와 분자를 F로 나누고 저기서 변형하지 않고 그냥 F로 나누면 F분의 G가 어디로 가? 1을 향해 간다는 걸 아니까 1분의 8이 돼서 8이 된다라고 빠르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굳이 변형하지 않아. 이 풀이가 좀 더 빠른 풀이가 된다. 납득했어? 정리해. 누가 가방 싸래? 저 영어 봐야 돼. 다 가는구만. 나머지
정리 안 해줘도 풀어올 수 있겠어? 이제 대답이 없니? 어디까지 보는데요? 자, 우리 3단계도 풉시다. 지금요? 응. 일단은 2단계 짝수번과 3단계 풀어봅시다. 다 풀어요, 3단계? 3단계 다 풀어야죠. 그냥 이대로 올 것 같은데. 어? 이대로 올 것 같은데. 아, 그대로 올 것 같다고? 네. 그런 게 어딨어? 짝도 하면 안 돼요? 어? 너무 많은데, 3단계? 3단계도 홀수 짝수를 하자고? 네. 안 돼, 안 돼. 남겨놓으면 뭐해. 나중에 안 돼. 다 해봐. 그냥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 그럼 고쟁이만 하면 되는 거죠? 셀비는 어차피 각자 푸는 거고. 고쟁이 1단원에, 고쟁이 1단원 2단계 짝수번과 3단계 전부 다 풀어보고. 괜찮죠? 네. 1단원이니까. 뒤에는 어려우면 3단계 안 하고 가더라도. 1단계 해보자. 대답이 없네? 네. 근데 이게 저거 아니에요? 오늘 가? 안녕히 계세요. 오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야, 엄청. 아, 이게 다른 거야.